2018년이 밝았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고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쓰는 책상도 치웠습니다. 올해 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서점에도 2018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를 예측하는 수많은 책들이 매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책들은 아래 두 가지 질문 중 어떤 질문에 답하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번째 질문, 2018년 우리는 무엇을 원하게 될까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책을 중심으로 말이죠. 2018 트렌드 코리아는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한 김난도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2009년부터 매년 새롭게 발간해온 책입니다. 2018년 트렌드 노트는 다음 소프트 연구진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트렌드를 분석한 두 번째 책입니다. 우선 이 두 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트렌드를 세 가지 골라 설명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가격 대비 성능 비의 줄임말인 가성비라는 말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에 더해 마음의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가심비라고 부릅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뜻하는 말로 이 가심비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만족을 키워서 가심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크게 주는 윤리적 소비나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나 캐릭터에 투자하는 덕질 소비가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탕진 소비와 시발 비용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가심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탕진잼을 하되 다이소에서 쓸어오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트렌드 노트에도 현재 소비 트렌드를 성금의 호쓸모라고 말합니다. 귀엽거나 예뻐서 사고 그 후에 쓸모를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에도 역시 탕진잼을 쓸모가 아니라 행복을 구매한다는 관점에서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비 트렌드는 아예 구입하지 않고 구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책방에서도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구입은 하지 않는 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여가를 보내는 트렌드도 마음의 가성비를 따지는 행위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워라벨 세대라고 부릅니다. 워라벨은 Work, Life, Balance를 뜻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균형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일을 개인의 삶에 비해 강조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워라벨을 개인의 삶을 더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워라벨 세대는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임무가 아닌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여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야에도 자신의 여가를 즐기는 호모 나이트 쿠스와 야간에 운동을 하는 나포츠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성장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몬학습의 성인 회원은 2013년 18,000명에서 2015년 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자기 개발과 지적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퇴사를 대비해서 공부합니다. 트렌드 노트에서도 주말을 2박 3일로 길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밤부터 주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일정들은 일요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주말의 의미가 일상을 벗어나는 일탈에서 여유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말이 평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평일이 주말을 잘 보내기 위한 비용 마련 시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삶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라는 면에서 지금의 세대를 워라벨 세대라고 지칭하는 트렌드 코리아의 주장과 만납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나만의 케렌시아를 하나의 트렌드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케렌시아는 투소가 일정을 앞두고 홀로 숨을 고르는 자기만의 공간을 뜻합니다. 이런 케렌시아는 패스트 힐링 공간, 예를 들어 안마기가 있는 힐링 카페나 낚시 카페, 완화 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창조적 체험 공간인 공방도 포함이 되고 취준생을 위한 명절 대피소가 되어준 어학원과 북카페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이 이것에 포함됩니다.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이나 집을 휴식과 재충전의 효과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자신만의 케렌시아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추구는 일과 일상에서 벗어나 근심을 잊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트렌드 노트에서도 책방, 공방, 내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사람들의 욕구를 설명합니다. 내방을 카페처럼 꾸미는 것은 나만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고, 공방은 자신의 취향과 사생활이 존중받으며 바깥에서의 일을 잊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방은 서점과 달리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사적인 장소로 받아들여지며 내방의 특성과 공방의 특성이 결합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트렌드 코리아의 설명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두 책에는 차이점 역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미식 지도를 만들거나 여행을 자주 가까이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트렌드 노트에서는 호텔이 왜 트렌드가 되었냐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다 이제 강렬한 휴식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다른 저자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트렌드가 여전하다는 서술도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사람과의 만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택트가 트렌드로 떠오를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이 언택트에는 무인 드론 배송, VR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챗봇이 해당합니다. 트렌드 노트에서는 선택의 아웃소싱이라는 트렌드와 핫플레이스의 변화를 말합니다. 선택의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물건 공급자의 큐레이션에 맞춰 물건을 사거나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 공급자의 안목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같은 책에서 핫플레이스의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는 사람들의 감성을 충족시키고 SNS가 원하는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8년의 트렌드는 어디에선가 없던 것이 튀어나오거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트렌드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앞으로 무엇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인가 하는 흐름일 것입니다. 2018년 이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에게 이 두 책을 권합니다. 국가교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